안녕하세요. 태공입니다. 영율사수 15번째 구성심열법 문곡 장심열 염정 여벽혈에 대해서 알아보게요. 문곡 수성은 잔잔한 파도를 닮았다고 해서 수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는 모양도 파도처럼 잔잔하게 이렇게 반봉처럼 이렇게 두세 개, 서너 개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옛날 왕들은 모자에 장식했던 그 구슬 있잖아요. 주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작은 반봉들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마치 파랑을 일으키며 흐르는 것과 같다여 수성이라고 한다. 물결이잖아요. 파랑이란 말은. 문곡 수성이면 주산이 문곡 수성이면 미미한 반봉으로 행용하다. 손바닥과 같은 혈장을 만든다. 혈을 맺은 주변과 앞에 완만한 곡성을 그리며 다가온 낮은 산들이 초성달이나 아미산을 이루고 손바닥의 중앙 부분처럼 오목하게 들어간 와이를 찾는다. 이것이 장심혈이다. 손바닥 장자잖아요. 손바닥처럼 손바닥의 중앙처럼 오목하게 들어갔다. 장심혈이란 반와열이에요. 와열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와열은 이렇게 깊은 데가 있잖아요. 물이 모이는데, 그래서 바람은 무섭지 않는데 물을 어떻게 틀 것이냐,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모여들지 않는 방책이 있는가, 제방이. 그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오는 물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있는가. 그것이 이제 원운이에요. 원운. 그 우리 묘를 쓰면은 뒤에 동그랗게 그 바람 불지 말으라고 만드는 그 훈 있잖아요. 원운. 그것이 이 와열에서는 현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현능. 활시 현, 언덕는 활처럼 둥그렇게 만들어진 언덕. 그래서 이렇게 그 현능이 야문가, 그 첫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쉽게 내려갈 위험은 없는가. 그러면 이제 그 순정이잖아요. 그래서 현능은 내두에 해당되고, 순전은 이 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이제 순전에 해당되잖아요. 그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모여들 만큼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땅, 또 가장 높은 곳, 와중미돌이라고 하잖아요. 와중미돌. 그래서 그 와중미돌을 찾는 데 그게 중요하고, 유처럼 이렇게 맥이 하나 내려오는 그 적지만은 미미하게라도 맥이 하나 내려온 단단한 땅, 그런 걸 찾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와열에는 낙조사라고 그랬어요. 와열에는 낙조사가 필요하다. 낙조란 이야기는 떨어질 낙, 조자는 대추시 조자예요. 그래서 대추시처럼 이렇게 조금 미미한 돌, 그런 걸 찾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다음에는 염정화성을 알아보시게요. 염정화성. 화성은 탐남 목성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는데 담낭성보다 더 좁빗하다. 불꽃처럼. 그래서 탐낭하고 염정화성하고 구분하기가 조금 고약할 수 있어요. 잘 살펴야 돼요. 주산이 염정화성이면 우선 화계 3봉을 만든다. 그중 가운데 봉을 해서 출발한 능선을 따라 회룡고조와 용맥을 찾는다. 회룡고조라는 이야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산을 돌아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산을 돌아본다. 회룡고조예요.
쟁기 보석과 같은 여벽혈이 진열처다. 여벽혈을 만든다 그 말이거든요. 여벽혈이라고도 하고요, 보습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자는 밭갈여자예요. 밭갈 때 쓰는 쟁기, 저 보습이라는 이야기는 쟁기의 그 쇠로 생긴, 쟁기는 나무로 생겼는데 나무에다 저래 쇠를 앞에다 댔어요. 그래갖고 그 쇠가 이렇게 흙을 뒤집어 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습이라고 그래요. 보습. 그래서 보습혈을 맺은다. 그래서 저 소머리가 소조산이로 생각하고 저렇게 획 돌아서 할아버지를 소조산을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회룡거조라고 그런다. 염정 화성이 혈장 주변에 사격으로 작용하면은 화해하고 재양, 고난, 반약, 폐만 그런 것을 관장하고요. 살기와 형살이 있고 흉폭해진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흉폭하더라도 손자한테는 아무리 흉폭한 할아버지라도 손자한테는 흉폭성이 안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회론고지에서는 그건 해당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과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만든 사람은 전기 아버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기 만든 사람이 220볼트를 만지면서 내가 너를 만졌으니까 나는 안 죽은다라고 만지면은 그게 해당이 되겠어요? 세상 이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정 화성이 소조산이 됐을 때는 멀리 가서 10리, 20리, 30리, 40리 멀리 떨어질수록 그 뾰족한 것은 조금 무디게 보이겠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할아버지를 돌아봐야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서는 회룡거조가 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염정 화성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야 된다. 영암월수산이 화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기 마한의 문화권에 해당되는 그 나주 무슨 반남립 고분인가요? 거기서 봤을 때는 완전히 안데르센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뭐죠? 왕이 사는 옛날 고궁, 그렇게 멋있게 보여요. 그런 것들도 어떤 반남립 고분이 형성된 어떤 동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추리를 해봤어요. 어쨌든 염정 화성이 소조산이 될 때는, 소조산이 아니고 주변에 사격이 될 때는 화재를 조심해라. 그래서 해인사에 목판 부처님 말씀이 뭐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불이 나면 안 되니까 해인사에 그 화산이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종월 1월이 되면은 해인사 주변에 소금을 묻어서 이렇게 그 화의 기운을 바닷물 결정치잖아요, 소금은.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묻어서 스님들한테나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불조심을, 경각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것도 어떤 하나의 심리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 심리가 또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학적인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야 돼요.